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와인은 고대 인류에게 신비스럽고 영험이 있는 음료로 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찬식에서 나누는 와인은 기독교의 필수 불가결한 소품이기도 하죠. 역사, 종교, 예술 등 수많은 분야를 아우르며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온 와인은 그래서 어렵고 다가가기 두려운 존재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관심과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는 와인의 세계. 막상 접하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고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와인의 세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빨간 단풍이 거리를 물들이는 가을의 절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맘때면 감성도 풍부해지고 왠지 모를 낭만에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계절 만추와 어울리는 와인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열차를 타볼까 합니다. 가을 단풍과 함께하는 와인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 여행은 우리에게 항상 설렘을 안겨줍니다. 거기에 가을의 정취와 딱 어울리는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탱글탱글 익어가는 포도송이와 와인으로 치장된 객실 내부가 그야말로 와인 토도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 안에서 싱그러운 포도향이 가득한 와인을 즐기며 떠나는 와인 열차는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 걸까요?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들판을 바라보며 와인 한 모금과 열차에 몸을 맡긴 채 와인이 이끄는 세상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빅토르 위고. 인류가 언제부터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는지는 기록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인류가 남긴 유적들을 살펴보면 와인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와인 하면 우리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구세계나 미국, 호주, 칠레 등 신세계를 떠올리지만 와인의 발상지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은 중동 지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인류 문화의 발상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개는 지금 이걸 측정 방법이 항아리가 발견되거나 이랬을 때 그 안에 드는 포도에만 있는 주석산이라고 있어요. 그걸 측정을 해보면 여기다 포도를 으깨서 담았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은 이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쪽에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지금 발생지로 보고 있고, 성경에도 최초의 포도로 언급된 게 그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고, 인류가 정착해서 농사짓기 이전에 수렵 생활이나 채취 생활을 했을 때부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통 학자들이 지금 기원전 한 3000년에서 한 4000년 사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건조한 기후에서 풀은 메말라가지만 포도는 영글어갑니다. 포도 재배에 최적화된 지중해성 기후를 지닌 중동에서 와인 문화는 이집트,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들어오며 유럽 전역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죠.
발생지에서 동쪽은 사막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퍼지지가 못했고 서쪽으로 퍼지게 됐죠. 서유럽 쪽으로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후에 로마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제 유럽에 와인이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물에다 타서 먹으니까 배탈이 안 나고, 거기다가 이제 사기양양, 또 전투 후에는 그 전투의 잔인한 장면을 잊어먹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필요했었던 게 와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전체를 로마가 지배할 때 다 퍼지게 된 겁니다. 미생물학의 권위자로 알코올 발효의 원리를 알아낸 루이 파스테르는 와인을 가리켜 가장 위생적인 건강 음료라고 했는데요. 하루 적정량을 섭취했을 경우 와인은 우유 다음으로 완벽한 음료라고 수많은 연구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도 과하면 해가 되는 법이겠죠. 건강을 위해 와인을 마시는 거라면 하루 한두 잔씩 즐기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사람과 하루에 한 3분의 1병 정도 이렇게 해서 소량으로 해서 음식과 함께 식사 때 마시는 술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좋은 와인, 좋은 사람, 좋은 음식, 그러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껄껄껄 웃으면서 즐겁게 사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한 병의 와인에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더 많은 철학이 있다. 파스테르.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와이터 그러면서 약간 스파이스한 캐릭터 내지는 또 이런 검은 과일 쪽에서도 좀 날씨가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와인을 생산했을 때 좀 우리네 삶의 방식이 여유와 웰빙을 찾기 시작하면서 술은 더 이상 취하기 위함이 아닌 음미하고 즐기기 위한 용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소주나 맥주 대신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와인을 보다 잘 즐기기 위해 동호회나 와인 광자를 찾는 사람들 또한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와인과 관련된 근무를 하시거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도 약간 기본적인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와인을 마실 때 전체적으로 좀 알고 즐기시는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취미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하시고자 하는 자기 개발 차원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수천 년을 와인과 함께 해온 서양과 달리 이제 막 시작된 한국의 와인 문화는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과 함께하며 서양의 역사와 생활 전반이 모두 녹아있는 와인을 깊이 알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작용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지나가는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현재 한국의 와인 열풍은 상당한 일상으로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와인 중 어떤 와인을 선택할지 고민된다면 혹자들은 스페인 와인을 고르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구세계 와인의 우아함과 신세계 와인의 강렬함을 동시에 표현해내는 스페인 와인은 한국인의 입맛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것에 보태어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이 높은 만족도를 선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믈리에의 평가에 의해 엄선된 최고의 스페인 와인만을 취급하는데요. 그중 이곳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와인이 있습니다. 비베리우스 와인은 스페인 최고 와인 산지인 그리고 명품 와인이 생산되는 리베랄 두에로 지역이고요. 그 100% 토착 품종인 템프라뇨 품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베리우스 와인에는 떫은 맛을 나타내는 타닌 성분이 풍부해
고급 와인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맛을 결정짓는 요인이 바로 이 스페인 토착 품종 템프라니오입니다. 이 품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최상급의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껍질이 두껍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서 타닌 함량의 진한 컬러를 지닌 와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템프라니오는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충분히 익게 되고 차가운 밤 기온으로 하여금 산도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을 때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스페인은 고온 건조한 기후와 독립적인 토양, 풍토 때문에 포도 수확량이 떨어지긴 하지만 템프라니오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최고의 생산지입니다. 이 와인을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그라시우스라는 그 스페인 첫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리베랄 두에로 지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는 이 와인을 마시고 죽는 게 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비베리우스라는 뜻은 와인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명 자체가 비베리우스, 그다음에 그라시우스, 황제의 애칭을 별명으로 사용한 그 와인이고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이 와인을 초이스하시게 되시면 그 황제가 느꼈던 그 와인의 행복감을 똑같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열적인 스페인 와인에 스페인 정통 음식을 곁들인다면 어떨까요? 한 지역의 와인과 그 지역의 전통 요리는 최고의 마리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선보인 요리는 돼지의 넓적다리를 소금에 절여 장시간 숙성시킨 스페인 정통 음식 하몬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빵과 하몬 몇 조각 그리고 와인 한 잔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은데요. 스페인 식탁에서 하몬이 빠지는 일은 한국에서 김치 없이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꼬맹의 버데로 2011년 빈티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하몬을 먹으면 와인이 생각나고 와인을 먹으면 하몬이 생각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하몬과 같이 소금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는 산도가 풍부한 화이트 와인이 제격입니다. 레드 와인은 폴리페놀 성분과 소금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쓴맛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하몽이 약간 짜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같이 먹다 보니까 좀 신맛이랑 그런 쓴맛이 좀 그런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접해봤는데 다른 와인에 비해 향도 좋고 상큼한 사과향이 나서 젊은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은 구두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 말합니다. 와인을 마시면 우리는 구두를 신은 것처럼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스페인 와인 한 잔에 정열의 나라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거 어떨까요? 잘 숙성된 와인과 김치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더 제일 대표 이재춘. 우리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와인을 찾아 이태원 경리단길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국내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1992년 국내 최초로 와인과 외국 식재료를 판매하며 문을 연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가 와인만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채워져 와인의 성지라 불리는 곳인데요. 1층에 마련된 와인샵에서는 직원들에 의해 꼼꼼하게 평가된 세계 각국의 와인 1,500여 종을 만나볼 수 있으며 멤버십 클럽에서만 개방되는 지하 1층에서는
부르고뉴 최고의 와인 로마네 콩티를 비롯해 샤또 마고, 라투르, 오브리옹, 무통 로칠드 등 최고급 유명 빈티지 와인을 대부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인을 고르는 재미 중 하나는 바로 라벨입니다. 와인에 있어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와인의 라벨인데요. 라벨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와인 라벨을 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 네. 포도 품종도 있고 포도바 이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거를 네. 가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많은 글자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요. 네, 여기 있는 같은 경우에는 1988년이라고 써져 있는 빈티지, 그러니까 수확 연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너리의 문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리시브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 밭에서 만든 최상급의 와인이라고 표기하는 거거든요. 포도밭 이름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랑크리라고 써져 있는 거는 최상위의 와인. 등급. 네, 그렇죠. 최상위 등급의 와인이고요. 여기 밑에 아페라시온 컨트롤레라고 써져 있는 거는 여기 프랑스 정부에서 이렇게 승인한 그 원산지 표기명을 쓸 때 이렇게 쓰고요. 장그로라고 써져 있잖아요. 사람 이름 같네요. 그렇죠. 네, 여기 와이너리 오너 또는 양조 생산자를 칭할 때 여기 밑에 부르고뉴는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라벨들이 붙어 있지만 결국에 라벨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얘같이 상징성이 있는 와인들도 있지만 되게 다른 와인들에는 되게 그 들어갈 만한 정보가 다 거기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 그다음에 와인 이름, 품종,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시고 그 와인샵이나 또는 레스토랑 가셔도 되게 좋은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와인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와인을 잘 마시는 일입니다. 오랜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애지중지 만들어진 와인.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는 걸까요? 와인 잘 마시는 법 한번 배워볼까요? 향 좋은데요. 그러세요? 와인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와인을 마셔야지 잘 마셨다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각뿐만 아니라 이제 오감을 통해서 마시는 와인이기 때문에 와인을 처음 이제 눈으로 먼저 와인의 빛깔을 바라봅니다. 네, 와인의 빛깔을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보시면은 와인의 이제 뿌옇한지 흐릿한지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뿌옇거나 이제 좀 탁하고 거품이 많으면은 보관 상태가 좋은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를 한번 대보는데요. 처음에 스월링을 하지 않고 와인잔을 코에 댔을 때 나는 향이 아로마라고 해서 와인의 주 품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이 나타납니다. 스왈링을 하는데도 이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스월링 할 때 이제 와인은 서양에서 건너온 문화이기 때문에 스월링을 하실 때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게 돌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향으로.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와인잔이 이렇게 돌면서 옆 사람에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방향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와인은 이제 눈과 이제 코로 즐기셨고, 맛을 볼 때에는 일반 저희는 소주나 위스키나 그런 것처럼 한 번에 들이키시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혀를 좀 굴려 보시고 소량의 산소를 약간 넣어줌으로써 이제 와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2차적인 향이 비강 안쪽에서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맛뿐만 아니라 코와 입으로 함께 즐기시는 그런 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인은 원샷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술이네요. 이태원 경리단길에 위치해 남산의 아름다운 야경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이곳의 와인바는 이곳을 오로지 와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춘 대표의 일념하에 지난 20여 년 동안 무려 1000번이 넘는 공사를 통해 완성된 공간입니다.
저는 와인을 많이 좋아하지만 와인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와인에 대한 철학이 또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지요. 우선 와인은 정복이 안 돼요. 그리고 와인은 예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또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단순하지 않거든요, 와인은. 그러다 보니까 질리지도 않고. 와인은 말 그대로 정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되고, 또 그 순간 진짜 좋은 사람하고 좋은 와인을 마실 때 그 행복감은 표현할 수 없죠. 예. 제가 칙소라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고유의 소죠. 칙소는 우리나라 토종 한우 품종으로 일반 한우 중에서 육질이 가장 부드러워 식감이 비단결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품질 또한 인정받아 슬로우푸드 국제본부 맛의 방주 목록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레드와인과 어울리는 음식하면 또 스테이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레드와인이 육류와 잘 어울리는 이유는 레드와인 속 타닌 성분의 떫은 맛이 육류의 느끼한 맛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와인은 낯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친숙해지죠? 시간이 해결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선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와인을 먹고, 또 와인도 자기 수준에 맞게끔 사 마시고. 비싼 와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시는 와인은 로만의 꽁띠보다 더욱 맛있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와인은 사람의 성격을 부드럽게 해주고 기쁨을 되찾아주며 죽어가는 생명을 일으켜 세운다. 소크라테스.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와인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폼 잡고 즐기는 와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통기타 연주에 맞춰 부르는 흘러간 옛 노래는 옛사랑을 만나러 가듯 마음을 자꾸 들뜨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열차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에도 묘한 낭만이 느껴집니다. 저희 직장 동료들하고 오래간만에 가을 여행을 가서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와인을 한 잔씩 먹으니까 기분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좋아요. 하나 있잖아요. 저기 숨결 같은 뭐 그런 가을 여행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와인에는 점잖은 사람을 떠들게 만드는 마력이 들어있나 봅니다. 감미로운 음악 선율과 함께 마시는 와인 몇 잔에 평소 인색했던 감정 표현도 스스럼이 없어집니다. 와인 열차를 타고 떠나는 와이너리 투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골라 원 없이 마시며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와인 열차를 타고 2시간 남짓 달려온 이곳은 바로 포도의 주산지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은 소백산 축풍령 자락과 금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어 때묻지 않은 청정 지역을 자랑하는데요. 또한 내륙 산간지방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포도뿐 아니라 모든 과일의 당도가 높고 맛 또한 일품입니다. 포도의 고장 영동에는 국내 1호이자 영동군을 대표하는 공장형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거대한 성을 연상케 하는 이 건물은 지난 1996년 폐교를 개조해 만들어졌는데요. 영동의 포도 농민 560명이 주주로 참여하는 이곳에서 우리 햇살과 순수 영동 포도로만 만들어진 우리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와인 제조 농가를 둘러보고 와인 시음까지 할 수 있는 와이너리 투어는 이미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행인데요. 특히 유럽 여행을 하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테마 여행이기도 하죠. 이곳 충북 영동에서 즐기는 이 와이너리 투어는 와인 열차를 타고 와서 그런지 더 색다르고 낭만적인 느낌이 드네요. 와이너리답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달콤한 포도향이 우리를 먼저 반기는데요. 이는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진짜 포도향입니다. 그 포도향의 근원은 바로 1층에 마련된 와인 조격장이었는데요. 먼 길을 달려온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줄 반가운 곳입니다. 와, 여기는 와인 조격 체험장인가 봐요. 진짜 포도도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벌써부터 포도향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포도나무 줄기가 마치 지붕처럼 와인 조격장 천장을 가득 덮고 있었는데요. 이 포도들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주요 품종들입니다. 조격을 즐기면서 포도 품종의 생김새와 이름도 함께 알아보는 재미가 있겠죠. 와인 향이 물씬 풍기는 따뜻한 와인탕에 발을 담근 채 즐기는 와인 조격 체험은 쌓였던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먼 길을 달려온 우리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2층에 마련된 갤러리에서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와인의 종류와 와이너리 역사, 와인 제조 과정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와인을 흔히들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와인에 붙은 이름 때문인데요. 다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브랜드명을 통해 이름이 붙여지는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샤토라는 것은 이제 고유명사로서 불어로 얘기하면 샤토, 한국어로 얘기하면 성, 영어로 얘기하면 캐슬, 뭐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저희 네임 와인 이름을 샤토만이라고 한 것은 우리 와인 공장을 최초에 재배했던 장소가 우리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만이산 자락에서 항아리 12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인 만이산과 그 샤토의 성을 따서 만이산성 포도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곳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사람은 주말 평균 600여 명. 이곳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 디자인한 마스터즈 콜렉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와인과 예술의 결합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으며 라벨 수집가인 빈티툴 리스트를 자극하기에도 매우 효과적이었죠. 이 와인 라벨에 있는 그림인 거죠? 따로 이렇게 갤러리처럼 전시가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1년에 12명의 작가를 초대를 해서 그 작가의 그 그림을 우리 레이블에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12달이잖아요. 그래서 1월의 와인, 2월의 와인, 3월의 와인이라서 매월마다 그 독특한 와인을 이렇게 론칭을 하고 있고요. 그 작가의 심장을 담은 와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네요. 그 와인 라벨을 보고도 이렇게 와인을 마시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와인이고 이 작가가 이걸 디자인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그 작품에다 그렸지요. 그 작품과 그 작가의 성품을 제가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면서 와인을 블렌딩을 해서 보틀링을 하는 거죠.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 라벨에 새겨진 아주 독특한 와인이 있는데요. 와인병에는 각각 일련 번호가 들어있어 소장 가치 또한 높다고 합니다. 이 와인에 반가운 분 얼굴이 있어요. 우리나라 와인에 히딩크 감독님의 얼굴이 있네요. 이거 어떤 와인인가요?
우리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월드컵,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끌었던 신화적인 존재지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에서 월드컵을 다시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4강 이상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달라 이런 취지의 염원을 담아서 감독님과 합의해서 이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감독님이 와인을 직접 선택을 하셨고요. 2만 병을 만들어서 그 와인을 판매한 수익금을 우리나라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 와인은 유럽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적인 정적들을 이렇게 불러서 와인에다 독약을 넣어서 정적을 죽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픈을 보는 데서 하고 오픈을 했으면 호스트, 초청한 사람이 먼저 와인을 맛을 보고 이 와인에 이상이 없다.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먼저 먹는데요. 좋습니다. 이 WD라고 하는데 DED, 다이나믹, 드림, 꿈, 열정, 다이나믹 이렇게 해서 히딩크 감독의 이름의 스페셜입니다. 히딩크의 꿈과 열정을 담은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좀 파워풀하고요. 예, 첫 번째 H는 히어로, 각 뜻이 있습니다. 난 처음에 과일 향이 이렇게 냄새랑 향기와 함께 나다가 삼키면 삼킬수록 캐러멜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이 와인은 보관을 오래 해서 먹을 와인이냐, 단시간에 빨리 마실 와인이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파워라고 하는 힘을 측정을 합니다. 그 힘이 뭐냐면 탄닌 성분, 그다음 pH 산도의 그 함량,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밸런스가 맞아야 오래 보존이 되거든요. 하얀 게 있고 노란 게 있죠.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와인에 빠져 한국산 와인 생산에만 전념해온 지 18년. 수입 와인에 대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경쟁력이지만 윤병태 대표는 한국 와인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들만의 와인의 역사, 주류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점이 뭐냐면 그 나라의 음식과 가장 궁합에 맞는 와인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우리 와인은 우리 음식과의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와인이다. 1층 복도를 따라 내려가면 어둡고 서늘한 오크 숙성실이 나옵니다. 보물창고처럼 커다란 오크통 100여 개가 빼곡히 줄맞춰 놓여있는 모습이 프랑스의 유명 샤또에서 보던 풍경 그대로인데요. 샤토마니의 고급 와인들이 숙성되는 공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때 탄약 창고로 쓰였던 자연 토굴로 영동에만 90여 개에 달하는데요. 그중 3개의 토굴이 와인 저장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시절 선조들의 아픔이 깃든 이곳에 아주 오래된 오크통이 빼곡히 놓여 있었는데요. 그 안에 담긴 포도가 숙성되는 냄새가 토굴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적으로 1년 내내 섭씨 12도에서 14도의 온도와 80%의 습도를 유지하며 바깥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와인 저장고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이 동굴 속에는 약 15만 병의 고급 와인이 잠들어 있는데요. 먼지처럼 뽀얗게 쌓인 포도 곰팡이와 함께 깊고 깊은 이 어둠 속에서 세월을 숙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와인,
보르도 와인, 메독 와인, 생줄리앙 와인. 이 네 가지 와인 중 어떤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일까요? 와인의 지식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와인의 원산지를 아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프랑스보다는 보르도, 보르도보다는 메독, 메독보다는 생줄리앙 와인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생줄리앙 쪽으로 갈수록 지역의 범위가 좁아지고 지역이 구체화될수록 품질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영동을 한 예로 한국 와인보다는 영동 와인이, 영동 와인보다는 영동의 한 개인 농가에서 만들어진 와인이 품질 면에서는 더욱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동에는 47개의 와이너리, 와인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와인 마을답게 이렇게 와인하고 관련된 벽화들이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제가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곳은 3대째 와인을 만들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서 과연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이미 세계적인 와인들 사이에서 명품 와인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야말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수제 와인의 제조 과정을 운 좋게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인 냄새가 나네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한창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지금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포도밭을 직접 경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파쇄를 한 뒤에 이제 이곳 발효실에서 지금 한창 발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되게 작은 농장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와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작업하시는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발효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네. 와인의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발효와 숙성 과정입니다.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또한 이 과정 때문인데요. 와인은 발효가 진행될수록 포도의 단맛이 없어지고 알코올의 농도가 강해집니다. 와인의 알코올 농도는 처음 당분 농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배합을 해줘야 되나 봐요. 네, 이제 위에 떠 있는 그 껍질과 씨를 다시 한번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제 주스랑 섞어주는 과정인데요. 이러면서 조금 더 와인의 색이 진해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효가 끝나고 그대로 두면 포도 찌꺼기가 바닥에 가라앉아 맑은 액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위쪽의 맑은 액만 따로 분리하여 여과한 다음 숙성에 들어갑니다. 이 숙성 기간 중에 거친 맛의 사과산이 젖산으로 변하면서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와인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빚은 와인입니다. 그러면서 첨가물인 그 아황산이라는 산화 방지를 전혀 넣지 않은 무첨가 와인으로서 깨끗한 최상급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큰 덕을 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와인 속에는 3대째 이어온 자부심과 고집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와인에 대한 김덕현 대표의 열정은 국산 수제 와인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았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세계 와인 품평회에서는 실버 메달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와인 한번 맛을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거는 보통 와인에 비해서 좀 더 센 것 같아요. 예. 저희 와인은 그 와인의 보존성 그리고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코올 도수를 14도 또는 14.5도까지
조금 보통의 와인보다도 조금 더 알코올 도수를 높게 잡습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국제 와인 트로피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1회 첫 대회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그 대회에서 이제 2,600종 전 세계 와인들 중에서 바로 이 와인이 실버 메달을 수상한 와인입니다. 이제는 우리 와인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찾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짠 하실까요? 맛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외국에 나가 보면 와이너리 투어는 이제 필수 여행 코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 고장 충북 영동군에서는 47개 농가형 와이너리가 육성이 되어 있고 또 100가지가 넘는 와인 맛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광을 오시든 아니면 와이너리 투어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코스를 정해가지고 와이너리를 다녀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와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끝나는 것이다. 윌리엄 소콜린. 어스름이 찾아올 무렵 영동의 한 펜션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펜션형 와이너리 농가로 영동 와이너리 투어의 대미를 장식해줄 독특한 테마의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참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에 이렇게 예쁜 펜션이 있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펜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와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펜션입니다. 그럼 와인과 함께 휴식도 취하면서 또 가족들하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와인이 이곳은 차별화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일단은 다른 와인과 틀리게 저희는 블루베리 저희가 직접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 블루베리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펜션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베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베큐를 드실 때 저희가 이제 무료로 다 시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을 옆에 두고 자연을 벗삼아 와인에 취할 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오셨으니까 와인에 취하시기 전에 먼저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사진도 찍어주시나요? 네. 영동의 농가형 와이너리는 저마다 차별화된 투어 상품을 개발하며 관광객들을 유혹하는데요. 방금 찍은 이 사진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한적한 시골 정치 속에서 즐기는 바비큐 파티는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해 줍니다. 거기에 이곳에서 직접 제조한 와인을 곁들이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따로 없는데요. 와, 이 가을밤에 바베큐와 와인, 환상의 궁합인데요. 네, 이렇게 따뜻한 모닥불 옆에서 바베큐와 와인 이렇게 드시면은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시면 저희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 특별한 와인을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와인은 저희가 작년에 생산한 와인이고요. 캠벨 70%,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재배한 블루베리 30%가 브랜딩된 와인입니다. 블루베리가 또 들어가면 무슨 맛일지 궁금한데요. 네. 이 와인은 저희가 이제 직접 블루베리로 재배한 걸 만든 것도 있지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기념 아까 촬영하셨던 네, 제 얼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라벨에 이건 다 마셔도 제가 가져가야겠는데요. 네, 대부분 여기 펜션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오시면 기념 촬영을 해서 이렇게 시음할 때 단순히 와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추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람 와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공간 속에서 날것의 향을 그대로 맡으며 즐기는 이 시간. 거기에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선물까지. 이곳은 우리에게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비싼 힐링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와인에 대한 정의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술이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와인은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만 함께 한다면 최고의 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밤에 좋은 분과 좋은 음식과 함께하는 이 와인이 제 가을 여행의 진한 추억을 또 남겨주는 것 같네요. 나는 오래된 것은 모두 좋다. 오래된 친구, 오랜 세월, 오래된 관습, 오래된 책, 오래된 와인. 올리버 골드 스미스. 여러분은 관심이 가는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사람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친해지듯 와인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주 즐기는 것입니다. 포도 품종과 빈티지, 지방과 와인 이름을 외우는 일에 연연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 만들어지는 와인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간다면 와인은 분명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와인은 멋을 부리기 위한 술이 아닌 좋은 사람과 함께 즐기기 위한 음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